제 모가지를 걸고 장담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어릴 때 어떤 아이들로 우리 애들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안에는 들면 좋겠다. 세 가지 다가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안 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일까요? 그때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첨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악플에 화가 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게 1도 아닙니다. 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SNS에 글을 하나 쓰고 사진을 하나 첨부했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썼던 글은 뭐였냐면 요지는 우리 아이의 행복에 집중하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 종국에는 아이의 행복 아니냐? 그런데 내 아이가 지금 미래의 어떤 날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신경을 쓰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의 양육이든 교육이든 아이의 행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가자. 아이의 행복에 집중하자. 라는 글을 제가 남겼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진을 첨부했냐면 우리 큰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을 제가 첨부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일까요? 그때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을 첨부했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첨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 사진을 확대를 해서 봤나 봅니다. 그때 제 큰아이가 읽고 있던 책이 그 인체를 해부하는 해부학처럼 보였나 봅니다. 실제로 인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에 달린 댓글이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글을 남겨놓으셨냐면 요지는 지금 당신이 아이의 행복을 논하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인체 해부학 책을 보고 있는 게 되게 모순적이고 괴리감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논하는 아이의 행복과 지금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 그 행태가 모순적이다 라는 부정적인 댓글을 남겨놓으셨던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인체 해부학 책을 읽고 있으면 그것이 불행인가요? 그 책을 엄마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는 전혀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책을 억지로 읽힌다면 그분의 말이 맞겠지요. 그런데 아이가 좋아서 스스로 보는 게 그게 불행입니까? 극도의 행복일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보니까요. 누가 보라 했습니까? 엄마가 억지로 읽힌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읽고 있었던 책이니까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읽었겠지요. 공부, 책 이쪽과 관련된 것들은 불행, 무조건 노는 것이 행복. 저는 정말로 협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지능을 가진 인간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노는 것 그것은 동물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그것만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지요. 이 내용으로 앞에 영상에 찍은 게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뭐 악플에 제 악플을 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교육 철학입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교육 철학을 당신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두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두 아들에게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내 아들이 이 3가지 안에는 꼭 들기를 바랬습니다. 어차피 아이는 뭣도 모르는 백지 상태, 괴생물체로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타고난 성격과 기질, DNA는 있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부모가 이끄는 그 방향으로 향할 확률이 높으므로 저는 두 아들이 어릴 때 어떤 아이들로 우리 애들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 3가지 안에는 들면 좋겠다. 3가지 다가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안 된다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생각이 있는 아이. 먹고 자고 있고 생리적인 충족에만 머물러 있는 생각이 아닌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이며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 생각의 깊이는 다를지언정 나이마다 지각이 다를 거니까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성숙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꿈이 있는 아이면 좋겠다. 좁게는 직업, 넓게는 꿈이 될 건데 성인이 되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니까요. 아주 구체적이게는 직업이 되겠지요. 성인이 되면 사실은 정말로 많은 시간을 인생의 3분의 1을 자기가 선택한 그 일을 하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이꼬르 나의 직장, 나의 일, 그것이 삶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너무나도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면. 그래서 저는 제 두 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저희 남편이나 저처럼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일 말고 그나마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분야에서 자신의 자아실현 플러스 경제적인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바라는 꿈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아이. 세 번째는 만약에 생각도 없고 꿈도 없다면 기계적으로라도 엄마가 시켜서라도 공부라도 잘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계는 좀 맞물려 있긴 합니다. 생각이 있는 아이가 꿈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꿈이 있는 아이가 공부를 할 확률이 높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꿈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생각이 깊을 확률 또한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따로 떼놓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생각은 있는데 공부에 뜻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죠. 내 아이가 생각은 깊으나 그 깊은 생각 끝에 나는 대학이 나한테 맞지 않다. 나는 대학을 안 가도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공부를 못해도 꿈이 있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 꿈과 재능을 빨리 발견하는 아이들은 차라리 억지로 다른 공부들을 할 필요 없이 그것을 향해서 좀 달려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처럼 학창 시절에 공부를 미친 듯이 했고 꽤나 공부를 저도 잘했습니다만 저는 꿈이 없었어요. 진짜 고민했는데 꿈이 없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하고 싶은 꿈이 없었거든요. 공부를 잘해도 꿈이 없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거칠게 따로 떼놓고 보면 생각이 있는 아이거나 꿈이 있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공부라도 잘해서 그 공부로라도 좀 먹고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못난 어미의 바람이지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사실 이 세 개 중에서 공부는 제가 안 시켰지요. 이 두 가지에 제가 목숨을 걸었는데요. 제가 앞 영상에서 아이의 진로, 직업, 꿈을 찾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지요. 이것처럼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소리는 안 했지만 아이를 잘 살피고 아이가 잘하는 것이 있거나 재능이 보이면 거기에 관련된 직업군들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제가 장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본인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관련된 꿈을 찾으면 빨리 시작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장점이 보이면 그것을 직업군과 연결시켰고 그것을 한번 해보겠느냐, 그것을 직업화하는 것에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생각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애기같이 굴지 않고 제 나이보다는 조금 성숙되고 깊은 생각을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답은 바로 책이었지요. 책은 끊임없이 아이에게 질문거리를 던져주니까요. 너 이렇게 살 거야? 너 뭐하고 살 거야? 너의 꿈은 뭐야? 너는 어떻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런 심오한 화두들을 책은 끊임없이 아이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적어도 책을 읽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아이는 생각이라는 걸 할 겁니다. 물론 아이가 어릴수록 생각의 깊이는 얕지만 이 생각의 깊이가 책을 읽으면서 점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지요. 책을 읽으면 100% 공부를 잘하게 된다. 책을 읽으면 100% 스카이를 간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또 흥분하네요, 제가. 자, 캄다운. 제가 이거 하나만은 장담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하는 아이로 자란다는 100%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아이로 자란다는 제가
제 모가지를 걸고 장담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고자 책육아를 선택했고 꿈을 찾아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꿈에 관련된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공부는 제가 좀 일단은 배제를 했어요. 배제한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생각이 있고 꿈이 생긴 아이는 공부도 스스로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해라 하는 것보다 요 두 개에 좀 집중하면 요 세 번째는 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제 두 아들을 이렇게 SNS에서 재수없게 자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객관적으로 뛰어나서 아니요, 객관적으로 전혀 뛰어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 아이들을 엄친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100% 자기주도 학습, 100% 자신만의 철학과 생각이 있습니다. 미비할지언정 애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책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아이가 됐고요. 자, 꿈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좀 꿈이 명확했습니다. 워낙 과학 분야를 좋아했고 그 과학이 좀 좁혀져서 항공 우주 쪽으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꿈이 없습니다. 찾고 있고 좀 방황하는 중이기도 한데요. 제가 작은 아이에게 해준 말입니다. 미나, 지금 네가 명확한 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17살에 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행운아야. 꿈이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이야. 크게 자책하지 마. 찾아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덧붙인 게, 만약에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과, 하고 싶은 공부, 명확한 꿈이 없다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보거라.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최대한 네가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을 가거라. 꿈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단 좋은 스펙이 나중에 네가 어떤 꿈을 이루는데도 너에게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등학교 3년을 최선을 다해서 네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까지 가는 것도 지금 네가 네 진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란다.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해줬습니다.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닥치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 말이지 뭐. 구혜진님의 핀란드 교육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의 장점을 찾는데 매우 둔감하고 단점은 매우 잘 찾아낸다. 그리고 그 아이의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는데 온 힘을 쏟는다. 그와 같은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이를 정말 문제투성이로 만들어 버린다. 내 아이가 가진 장점에 집중합시다. 내일 봅시다.